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 다녀왔어요. 둘째 맞대요. 정말? 축하해.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좋아.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났습니다. 다행이다. 나를 멀리하지 않네. 주말, 며느리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무슨 냄새야? 좋은데. 미역국 끓이고 있어요. 제가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한번 맛봐도 될까? 그럼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소연아, 완전히 내 맛이다. 진짜요? 응, 이제 너도 고수야.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소연이가 미역국 자주 끓여줘. 엄마 맛이랑 똑같아. 다행이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고민이 있어요. 뭔데? 둘째 낳으면 육아 도우미를 쓸까 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를 안 부르려고 하는 건가? 며느리가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또 무리 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지난번에 쓰러지셨잖아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이번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편하게 손주만 보러 오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필요 없어진 건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가끔 집에 가서 아기를 봤지만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너희들끼리 먹어. 나는 집에 가서 먹을게. 그래도 괜찮아. 나 먼저 갈게.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거리를 두는 건가?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분자야, 손주 본다며? 행복하겠다. 응, 그래. 요즘 며느리랑은 어때? 괜찮아. 잘 지내. 그래.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친구는 알아챘습니다. 분자야, 나한테 말해봐. 우리 몇 년 친군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둘째 낳으면 육아 도우미를 쓴대. 그래서 나를 안 부르겠다는 거잖아. 친구가 웃었습니다. 야, 그게 아니라 너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당연하지. 지난번에 내가 쓰러졌잖아. 며느리가 얼마나 놀랐겠어.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런가? 분자야, 며느리 마음을 좀 헤아려 봐.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사는 것도 힘들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나?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육아 도우미를 쓴다고 한 건 저를 배려한 거였습니다. 제가 무리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연아, 육아 도우미 쓰는 거 잘 생각했어. 나도 찬성이야. 너무 무리하지 마.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는 언제나 어머니가 좋아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를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며느리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진통 시작했어. 뭐, 지금? 응,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엄마, 첫째 좀 봐줄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지금 갈게. 옷을 챙겨 입고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며느리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첫째는 자고 있어. 괜찮아, 빨리 가봐. 나중에 연락할게. 아들이 급하게 나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기 방으로 갔습니다. 첫째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무사히 낳기를. 새벽 3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들 낳았어. 정말? 축하한다. 소연이도 괜찮고 아기도 건강해. 다행이다. 엄마, 고마워. 첫째 봐줘서. 괜찮아. 푹 쉬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첫째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그래, 할머니야. 잘 잤어? 엄마는? 엄마가 동생 낳으러 갔어. 이제 너 오빠야. 진짜? 응, 진짜. 첫째가 방방 뛰었습니다. 와, 나 오빠. 웃음이 났습니다. 아침을 차려주고 함께 먹었습니다. 낮이 되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소연이는? 아직 병원에 있어. 모레 퇴원할 거야. 그래, 잘 됐다. 엄마, 며칠만 더 첫째 좀 봐줄 수 있어? 그럼 얼마든지. 며느리가 퇴원하는 날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연아, 고생했어. 다가가 아기를 봤습니다. 작고 예뻤습니다. 안아봐도 될까? 네, 어머니.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잘생겼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현수 닮았죠? 응, 꼭 빼닮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를 방에 눕히고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미역을 씻고 볶았습니다. 물을 붓고 끓이는 동안 첫째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뭐해? 미역국 끓이는 거야. 나도 도와줄까? 그래, 이리 와. 첫째를 안아 올려 냄비를 보여줬습니다. 봐, 이렇게 끓이는 거야. 우와, 신기해. 나중에 내가 크면 너도 엄마한테 끓여줘. 응. 미역국이 다 끓었습니다. 그릇에 담아 며느리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소연아, 일어나서 먹어. 며느리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거예요? 응. 감사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이 맛이에요. 맛있어?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많이 먹어. 기력 회복해야지. 네, 어머니. 며칠 후 육아 도우미가 왔습니다.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선생이라고 해요. 네, 잘 부탁드려요.
김 선생이 집안을 둘러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나 지켜봤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나? 조금 쓸쓸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김 선생님이 계신다고 어머니가 안 오시면 안 돼요. 그래? 네. 어머니는 김 선생님이랑 다르잖아요. 어머니는 가족이잖아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소연아. 그러니까 자주 오세요. 저도 첫째도 어머니가 보고 싶거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럴게.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 며느리네 집에 갔습니다. 김 선생이 육아를 도왔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첫째와 놀아주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가끔 미역국도 끓여주고 반찬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었습니다. 며느리도 제가 쉬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좀 누워 계세요. 괜찮아. 아니에요. 쉬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그 말이 부담이 아니라 배려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네 집에서 첫째와 놀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오세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냄비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봐주세요. 제가 김치찌개 끓이는데 맛이 이상해요. 뚜껑을 열고 맛을 봤습니다. 간이 좀 세다. 물을 조금 더 넣어봐. 며느리가 물을 붓고 다시 끓였습니다. 잠시 후 맛을 봤습니다. 이제 괜찮은데요? 그치? 이제 됐어.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우리 여행 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이들 좀 봐줄 수 있어? 여행? 좋지. 너희 오래간만에 둘이 다녀와.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이 둘을 보시는 거 힘드실 텐데. 괜찮아. 김 선생님도 계시잖아. 우리 같이 보면 돼. 정말요? 응. 너희는 맘 편히 다녀와.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여행을 떠나는 날 아들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바로 연락해. 알았어. 걱정 마.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괜찮아. 빨리 가. 차가 떠나는 걸 손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첫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그래. 할머니가 뭐 해줄까? 미역국? 웃음이 났습니다. 알았어. 할머니가 끓여줄게. 부엌으로 가서 미역을 꺼냈습니다. 찬물에 담가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에 불리는 거야. 너도 배울래? 응. 첫째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30년 전 며느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봐, 이렇게 참기름에 볶는 거야. 우와, 냄새 좋아. 그치? 이 냄새가 중요한 거야. 함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첫째가 신나서 주걱을 휘저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하는 거 맞아?
응, 잘하고 있어. 미역국이 다 끓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함께 앉았습니다. 둘째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첫째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크면 이거 끓일 수 있어? 그럼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이틀을 아이들과 보냈습니다. 김 선생의 도움을 받으며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첫째와 놀아주고 둘째를 돌봤습니다. 밤에는 둘 다 재우고 나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할머니 노릇이구나.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아니야, 괜찮았어. 며느리가 아이들을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엄마 없는 동안 잘 지냈어? 첫째가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랑 미역국 끓였어.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가르쳐 주셨어요? 응, 애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벌써 요리에 관심이 있네요. 그러게. 손재주가 좋더라.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더니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앞치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여행 가서 샀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쓰시라고요. 앞치마를 펼쳤습니다. 분홍색의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소연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항상 감사해요. 정말로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이렇게 나를 받아줘서.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앞치마를 꺼내봤습니다.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잘 어울렸습니다. 여보, 봐요. 며느리가 사줬어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착하죠?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네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며느리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간 좀 봐주세요. 국을 떠서 맛봤습니다. 완벽한데? 정말요? 응, 이제 너 혼자서도 충분히 잘해.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거실에서 첫째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동생이 기어다녀. 정말?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둘째가 바닥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벌써 컸네. 바닥에 앉아 손을 펴서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할머니한테. 둘째가 저를 보고 웃으며 기어왔습니다.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진 찍자. 사진? 응, 가족 사진.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가운데 앉고 양옆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손주들이 앉았습니다.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잘 나왔다.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저희 집에도 걸어 놓을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가족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봐요. 우리 가족이에요. 남편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도 이 모습 보고 싶었겠죠?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택배가 왔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액자에 담긴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펼쳐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소연이에게 이 노트는 이제 내 거야. 여기에 내가 새로운 레시피를 채워나가렴. 그리고 언젠가 내 며느리에게도 전해주렴. 미역국의 맛은 변하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계속 자라나니까. 사랑하는 시어머니 정분자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내가 저녁 해줄게. 정말요? 좋아요. 그래, 그럼 이따 봐. 전화를 끊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미역이 있었습니다. 찬물에 담갔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끓여야지. 서두르지 말고.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두 아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와. 첫째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나도. 많이 컸네. 둘째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워졌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살 많이 쪘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미역국 많이 먹어서 그래요. 함께 웃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뜨거운 미역국을 떴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자, 다들 먹자. 잘 먹겠습니다. 첫째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후후 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내가 만든 거랑 똑같아. 그럼 내가 잘 배웠으니까.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릇을 씻고 제가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소연아, 네 어머니, 고마워. 뭐가요? 나를 이렇게 가족으로 받아줘서. 며느리가 손을 멈췄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뭐가? 어머니가 저를 기다려주셔서요. 제가 천천히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둘 다 많이 배웠네. 그러게요. 함께 웃으며 울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며느리 가족이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 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첫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 안녕, 우리 손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섰습니다.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오해와 화해로 단단해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가 준 분홍색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8세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많아졌지만 눈은 반짝였습니다. 여보, 나 지금 행복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레시피 노트를 들었습니다. 내일 며느리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노트는 며느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손주의 것이 되겠죠. 미역국의 맛은 대대로 이어지는 거니까. 여보, 보고 있죠? 우리 잘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맛있는 저녁 감사했어요. 사랑해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사랑해요. 그 세 글자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며느리.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고마워요, 여보. 우리 며느리 좋은 사람이죠? 그럼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며느리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쉬어요. 다 잘 될 거예요. 네, 여보.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개운했습니다. 오랜만에 깊이 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족 사진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오늘 날씨 좋죠? 저희 공원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래, 좋아. 그럼 1시간 후에 모시러 갈게요. 알았어. 기다릴게. 옷장을 열어 옷을 골랐습니다. 화사한 색깔의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준 앞치마를 개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미역국 끓일 때 입어야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가자. 함께 밖으로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보드라웠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예쁘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노트를 건넸습니다. 이거 넣어줄게. 이게 뭐예요? 레시피 노트. 내 할아버지가 쓴 거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소중한 건데, 이제 내 거야. 내가 채워나가. 며느리가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쓴 글을 읽었습니다.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잘할게요. 응, 알아. 넌 잘하고 있어.
이 노트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려줄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우리 사진 찍자. 그래, 찍자. 네 명이 함께 섰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을 봤습니다. 벚꽃 아래 우리가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 맛 좀 봐주세요.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완벽해. 정말요? 응. 이제 내 맛이 나.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봤죠? 우리 며느리가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됐어요. 남편 사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벚꽃 아래서 웃는 우리, 손주를 안고 있는 제 모습, 며느리와 손잡은 모습,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알게 됐어요. 가족은 피로 태어나지만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미역국처럼 매일 조금씩 끓여내야 하는 거라는 걸. 당신도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힘드셨나요?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